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미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 국내 우주 관련주,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세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컨택이라는 종목을 알아봤는데, 이 컨택의 사업 영역과 상당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일종의 경쟁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세트렉 I라고 하는 한화가 인수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또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트랙아이의 주가는 58,200원이고요. 자, 이날 하루에만 8.38% 상승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6,374억 원인데요. 우리가 우주 시리즈 시작하자라고 말씀드렸을 시점에만 해도 제 기억으로 이게 5천억 원대로 기억을 하는데 그새 6천억 원대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발행돼 있는 주식 수가 1,000만 주가 조금 넘고요. 52주 최고가가 58,500원이고요. 최저가가 31,300원입니다. 자, 지금 주가가 52주 최고가와 거의 비슷하죠. 지금 현재 52주 최고가 부근에 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우주 섹터 내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최근에 유지하고 있는 세트랙 I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세트랙 I의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최대 주주로서 33.63%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세트랙 I의 설립자세요. 이분이 박성동 의장님이신데 이분이 8.98%의 지분으로 2대 주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을 대표이사가 1.33%인데 오른쪽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현재 CEO로 부임해 계시는 김희을 대표이사님이시고 박성동 의장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경영권을 이양한 상태인데 현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박성동 의장님이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별 1호, 자, 여기에 핵심적인 개발에 참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자, 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위성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네, 그리고 박성동 의장님이 출간하신 책도 세트랙 아이 러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연역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최초의 인공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별 1호, 자, 여기에 직접적으로 개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이 인공위성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영국의 기술을 우리가 빌려와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공위성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국내에서 제작을 했지만 마찬가지로 여기에 핵심 기술은 영국 이 선진 기술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 인공위성을 개발을 했고 이 개발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두는 9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별 3호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위성이다라고 수식어를 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세트랙 I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위성들을 개발했던 그런 핵심 인력들이 나와서 설립을 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9년에 세트랙 I가 설립이 되었고요. 네, 현재 주요 사업을 이 매출 현황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을 만들고 위성 관련된 부분품들을 만드는 사업을 가져가고 있고 이것을 위성 사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수출 내수 비중을 보면 수출보다는 내수 비중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SIIS는 위성 영상 판매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SIA라고 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끝에 알파벳 A는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분석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촬영한 위성 영상을 분석해주는 사업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매출 실적을 보시면요. SIIS는 매출 비중이 4%, SIA는 1% 정도의 작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실적의 추이를 봐도 지금 보시면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네,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위성 사업 부문은 매출액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두 군데 자회사의 매출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작년 3분기 기준으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 그 제품 사진을 보면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여기 사업 영역에 보시면 위성 시스템,
지상 시스템, 위성 기술 교육,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업 영역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시스템은 뭐 당연히 위성을 만들고 관련된 부분품, 뭐 탑재체 이런 것들을 만들겠죠. 네, 그런 사진들을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지상국은 우리가 컨택을 알아봤을 때와 비슷한 사업입니다. 위성 데이터를 이 지상국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신을 해서 이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고 분석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위성 시스템 사업의 대표적인 제품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스페이스 IT입니다. 자, 이따가 뉴스로도 확인하겠지만 이게 초고해상도 위성이에요. 그래서 0.3m급 초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그런 위성입니다. 지금 현존하는 가장 해상도가 높은 위성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이게 아직 위성이 발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다음 달이죠. 이제 3월에 스페이스X의 우주 발사체에 탑재가 돼서 발사가 될 예정입니다. 우주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돼서 여러 이제 고해상도의 위성 데이터들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판매를 한다라는 건 여기에서 또 많은 매출이 나올 텐데, 그래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다음 달에 성공적으로 발사를 하는지까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위성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0.8m급 해상도를 자랑하는 위성이고요. 네, 그 밖에 또 초소형 쌀위성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쌀위성은 합성 계구부 레이더라고 해서 레이더 위성이죠. 기존의 위성은 광학 위성이라고 해서 광학 옵틱 카메라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레이더로 촬영을 합니다. 카메라 렌즈로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악천후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도 영상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쌀위성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 세트레가이가 생산하고 있는 이 쌀위성도 마찬가지로 광학 위성과 함께 세트레가이의 매출을 다각화할 수 있는 주요 제품으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뭐 광학 탑재체 쭉 보시면 다양한 부분품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위성을 제작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본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핵심 부품들을 전부 다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국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촬영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분석해주는 이런 사업 영역으로 세트레가이가 지금 매출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트레가이의 재물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연간 실적이 잠정 실적이 나왔죠. 이게 확정 실적은 아닌데 거의 뭐 여기서 변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매출 외형은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유지하다 적자 폭이 이렇게 소폭 감소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할 수 있고요. 자, 올해 1, 2, 3, 4분기 실적을 보면 3분기 넘어와서부터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들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보율이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부채 비율도 양호하죠. 현금 확보는 그렇게 많이 있는 편은 아닌 것 같지만 회사의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운영 면에 있어서 크게 리스크는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연간 실적이 아까 보시다시피 1,700억 원대 매출이 나와서 전년 대비 36%가량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영업이익도 29% 증가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이 좀 큰 폭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 공제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생상품 평가이익 감소, 이거는 현금 유출입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참고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액이 증가했던 이유는 신규 수주 사업이 증가했다. 자, 그러면 이 신규 수주 사업 증가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굵직한 내용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주 잔고 내용을 보시면요. 지금 5,417억 원 정도 수주 잔고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 2위를 차지하는 상위 매출군이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항우연 쪽으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올 거고, 국방부 쪽으로도 적지 않은 매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이 위성사업, 우주사업에 있어서는 국가 주도의 주요 매출이 많기 때문에 세트레가이의 매출도 이러한 특징을 좀 보이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세트레가이의 수주 잔고가 아까 5,417억 원이었죠. 네, 이렇게 지금 많은 수주 잔고가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이러한 굵직한 수주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거는 지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우연이죠. 항우연을 통해서 1,727억 원의 민간 광학위성 1호, 2호 개발 수주가 나왔습니다. 자그마치 매출액 대비 137%의
수주가 나왔는데 계약 기간을 보면 2024년부터 28년까지 계약 기간이 이어져 있습니다. 거의 4년이죠. 그러니까 4년 동안 1,727억 원의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총 사업 기간 내 연도별 약정 금액 지급이란 얘기는 4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년 매출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략 400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4년 동안 받게 되는 거죠. 4, 4, 16이니까 400억 원이 조금 넘겠죠. 매년 400억 원의 매출이 이 수주 하나만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년 매출이 지금 증가해서 1,700억 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4분의 1 정도 되는 걸 이미 확보를 한 시점이라 앞으로의 수주가 여기에서 더 탄력을 받는다면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는 앞으로 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다음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이스 IT를 이제 우주로 발사를 합니다. 성공적으로 우주에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매출 실적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뉴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게 그 스페이스 IT 위성입니다. 이거를 스페이스 X의 우주 발사체를 통해서 이제 다음 달에 쏘아 올릴 예정인데요. 저는 뭐 이 위성도 눈에 띄지만 이 기자가 정재헌 기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름에 헌자가 들어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 위성보다 더 신기한 이름을 좀 확인을 했고요. 자, 어떤 내용인지 이 뉴스를 한번 자세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뉴스죠. 지금 보시면 0.3m급 초고해상도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 자, 그래서 실적 개선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서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세트랙아이의 대주주죠. 그래서 하나와 함께 그룹 내 우주사업 총괄 조직 스페이스 허브의 세트랙 I가 한 축을 맡고 있다라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성이 해상도가 0.3m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물체를 가로 세로 30cm 면적을 하나의 픽셀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픽셀이 숫자가 작을수록 화질이 뚜렷하겠죠. 네, 지금도 만약에 제가 이 사진을 계속 확대를 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픽셀이 보이잖아요. 여기 픽셀 보이십니까? 네, 이 픽셀 보이시죠? 이 네모 깍두기가 해상도 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깍두기 크기가 작아지는 겁니다. 네, 이 해상도의 숫자가 낮을수록 화질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위성이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개의 자회사가 있었죠. SIIS 그리고 SIA 이 두 자회사의 실적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영향이 컸다. 과거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스페이스 IT의 발사를 계기로 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로 전환할 것을 추정한다. 그래서 이 위성을 3월에 발사한 이후에 최적화 과정을 거친 뒤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상 서비스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개발 운영 중인 기존에 쏘아올린 이 아리랑 위성들이 있습니다. 이 위성들의 영상 판권을 세트랙 I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회사 SIIS를 통해서 160여 개의 국가의 위성 영상을 현재까지 수출을 하면서 여기서 매출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까 소개했던 그 스페이스 IT가 궤도에 오르면 여기에 플러스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위성 영상 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막서 테크놀로지와 에어버스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전체 시장의 42%를 점유하고 있는 형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천억 원의 매출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만 봤을 때도 이 관측 데이터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네 걸 우리가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교했을 때 가격이 3분의 1은 저렴한데 해상도는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해상도는 동일한데 가격이 절반보다 더 저렴한 3분의 1 가격이다라고 하면 전 세계 시장 내에서도 세트랙 I가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0.3m 해상도로 촬영된 영상은 정부나 군의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고가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 내에서 3분의 1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차트를 분석해보고 영상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보시는 이 세트랙 아이 영상 썸네일을 제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라고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어떤 아이입니까? 한화가 인수한 위성 기업이죠. 한화하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굉장히 재밌는 트렌드를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한화만 들어가면 주가가 급상승하는 지금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한번 그거 한번 체크해보고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차트가 세트랙 아이의 차트예요. 작년 9월 9일 바닥을 찍고 지금 전고점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 와 있는 거죠. 전고점까지 와 있다라고 봐야 되고 많은 매물대들 위에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까지 한 상태입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좀 상당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무서운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자, 직전 거래일도 8.83% 상승할 만큼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죠. 세트랙 아이가 하나가 투자한 기업이다라고 소개를 했죠. 하나의 한번 주가를 보겠습니다. 자, 한화 지주사의 주가가 현재 이렇게 가고 있고요. 하나 사무비, 자, 사무비의 주가도 지주사와 마찬가지로 급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 솔루션 최근에 태양광 산업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아까처럼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최근에 비슷한 이런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자, 하나그룹사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65만 9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하나가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하나 시스템도 어떨까요? 과거에 좀 답답한 흐름들을 가져갔었던 전형적인 모습을 깨고 상당히 화끈한 상승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화가 들어가는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 비전도 최근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나가 투자한 버넥트라고 하는 XR 기업이 있어요. 자, 이 회사의 차트도 계속 하향하는 흐름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게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여기 갭상승으로 떠버렸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 버넥트의 모습인데 버넥트가 뭐 중요한 뉴스가 나왔다라기보다는 하나와 엮여서 강한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하나의 로봇 산업에 이 버넥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지만 그 중심엔 하나와 엮여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엣지 파운드리라고 하는 회사가 좀 생소해요. 저한테 이 회사가 왜 생소하냐면 저는 예전에 이 회사 원래 이름이 이제 트루윈이라고 하는 회사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명이 지금 엣지 파운드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알았는데 얘네도 최근에 흐름 보십시오.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얘네는 적외선 카메라 센서, IR 관련된 센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열 화상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 시스템과 합작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가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엣지 파운드리, 과거의 트루윈이라고 불렸던 이 회사도 최근에 하나 관련돼서 이렇게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세트랙 아이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하나만 들어가면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세트랙 아이의 매출 또한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을 끌고 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얘기할 때 우주가 상징하는 부분이 의미가 큰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트랙 아이가 직접적으로 우주 산업의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서 경영권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주가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트랙 아이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매출 성장. 네, 그리고 다음 달에 초고해상도 0.3m급의 해상도를 자랑하는 스페이스 IT를 우주로 발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추가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고요. 지금 수주잔고가 5,417억 원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성공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주가가 그런 부분들을 다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다른 종목에서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이 지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고점에 물리면 답이 없다라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모습들의 상승을 절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이 무서운 상승, 제한이 없는 상승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52주 최고가를 돌파한 시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돌파한 뒤에 10% 20% 올라간 게 아니죠. 40만 원대를 깨자마자 이 무거운 시총의 주식이 65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게 가벼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저항이 없는 이 상방이 열려있는 시장이 강한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세트랙 아이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강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52주 최고가를 돌파하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고요.
강한 흐름이란 건 조정이 오더라도 옆으로 길 확률이 크지 갑자기 막 밑으로 떨구거나 할 확률이 적다라는 면을 봤을 때는 고점이지만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적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제가 뭐 좀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써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영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인 투자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트레가이가 아니더라도요. 대표적인 종목 우리가 계속 알아봤잖아요.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고점 돌파를 한 시점이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흐름이 오히려 더 강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이런 박스권의 상승보다 고점을 돌파한 뒤에 상승이 상당히 강하고 조정이 무섭습니까? 조정이 미미하죠? 신고점을 갱신한 강한 흐름에서는 조정이 오더라도 옆으로 기는 추세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클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클로봇이 계속 횡보했던 이런 박스권을 돌파한 뒤에 이 고점에서 조정을 가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옆으로 기면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고점에 산다라고 무조건 물린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버넥트 과거에 하락했던 이 흐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닥이다라고 안심해서 샀으면 이 지겹도록 반복됐었던 하락을 1년 넘게 계속 기다리셨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다라고 사시기보다는 오히려 고점에 있지만 흐름이 강하고 산업의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 지금 HVM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돌파를 한 뒤에 옆으로 조정을 가져가는 강한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을 드리기 때문에 좀 지겨우실 수는 있는데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전고점을 돌파하면 무조건 강한 흐름이 나온다. 자, 이렇게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일단은 산업의 흐름을 우리가 봐야겠죠. 지금 산업의 흐름이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리고 하나에 대한 트렌드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가 투자한 회사가 바로 세트렉 I이기 때문에 세트렉 I가 여기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다음 달이죠. 이런 종합적인 내용을 확인을 했을 때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 자, 이 세 가지가 여기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오더라도 밑으로 강하게 떨구는 흐름보다는 옆으로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이 오히려 이 바닥에서 기었을 때 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어떤 흐름으로 갈지 앞으로 우리가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몇 개 종목만 조금 더 다뤄보고 우주 섹터도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한 분을 위한 영상을 준비하겠다라고 예고했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고요. 재밌는 뉴스와 함께 그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가드너라는 이 구독자분을 위해서 제가 헌정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윤택이 여러분들의 계좌가 화성에 갈 때까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헌정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